중국이 난리입니다. 공동부유를 주장하면서 부동산 규제, 사교육 금지, 영어교육 금지, IT 기업 독점 기업 규제, 미성년자 게임 규제, 여기에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이어지자 이들을 검열 통제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도박 산업을 규제하겠다며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인 마카오에 칼날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의 주가는 하루에만 약 22조가 증발했죠. 규제의 핵심은 당연히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카지노 업체 사내 이사에 우리 쪽 사람을 임명하고 주주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에게 허락을 맡으라는 거죠. 또 중국 현지인의 카지노 업체 주식 보유 지분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즉 외국 기업이 우리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사업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주식의 일정 부분을 중국인에게 할당하라는 법인데 이 의무 보유 지분을 높이겠다는 것이죠. 문제는 마카오에서 영업 중인 카지노 업체 6곳의 면허가 내년 2022년 6월에 종료된다는 점입니다. 말 안 들으면 면허 연장 안 해주고 내쫓겠다는 거죠? 해당 규제 관련 기업으로는 라스베이거스 샌즈 코퍼레이션의 중국 지사인 샌즈 차이나 윈마카오 그리고 갤럭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 이들은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마카오의 모회사인 윈 리조트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으니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마카오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령으로 선진국 대우를 받던 홍콩에 비해 많이 무시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폭력 조직인 산업패들의 항쟁 때문에 테러가 자주 일어나 치안도 불안했죠. 그러다 1999년 마카오가 포르투갈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새 정부인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는 새로운 마카오 치안경찰국을 조직했고 산업패를 때려잡고 부정부패를 몰아내면서 과거 치안 안 좋은 도박 소굴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산업은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841년 홍콩이 조차되면서 마카오는 중국과의 교역 중심지에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을 허용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데 이때부터 중국 남부에서 도박꾼들이 몰려들었죠. 중국 본토와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이 원칙적으로 불법이고 홍콩도 영국 영향으로 카지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륙인이나 홍콩인들이 마카오로 가서 도박을 즐겼는데 참고로 마카오는 1964년 도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가정은 파탄나고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중국에서는 마카오로 가는 출입을 제한하고 마카오를 출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을 먹고 사는 도박 산업은 네버다이 절대 죽지 않죠.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되면서 오히려 중국 자본 및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카지노 허가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라스베가스를 주축으로 하는 국제적인 도박 산업의 자본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마카오에 돈을 갖다 바치겠다는 호구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성장을 거듭해 2006년에는 마침내 카지노의 본고장인 라스베가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카지노 도시, 도박의 도시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마카오는 이제 끝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카오에서는 더 이상 정켓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켓 카지노는 보통 VIP룸이라고도 불리는데 좋은 평판과 영업력을 보유한 정켓 사업자가 카지노에 입점해 고객을 유치하고 카지노와 수익을 배분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높으신 분들이나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으신 분들이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도록 시중도 들고 항공, 호텔, 관광, 환전 등 말 그대로 비서처럼 VI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주식시장에도 큰 손들이 계시듯이 카지노 산업에서도 이들 큰 손들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마카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VIP 카지노를 운영하던 선시티라는 회사가 12월 10일 공식적으로 카지노 게임 서비스의 완전한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선시티는 2007년 마카오의 스타월드 카지노에 첫 VIP 룸을 오픈하였고 마카오의 최대 17개의 VIP 룸을 그리고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에도 선시티 VIP 룸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마카오의 도박왕이라 불리는 최대 주주 엘빈 차오가 불법 도박 및 자금 세탁 범죄 혐의로 체포 구금되면서 사실상 문을 닫게 되었죠. 마카오는 세계 최대의 카지노 도시이자 한 해 3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 도시입니다. 라스베이거스도 19세기 중엽부터 모르몬교도들이 살던 시골 네바다주의 카지노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후 미국 최대 관광 도시로 발전했죠. 때문에 도박 중독의 위험도 있지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카지노 산업은 많은 나라에서 눈독 들이는 산업이죠. 싱가포르는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가 2010년 개장한 뒤 관광객 증가와 고용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은 도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면서 국가적 위상이 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동남아 국가들도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의외로 관광대국인 태국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로 불교계의 비판이 심해서 태국 정부 차원에서 도박을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수요는 여전하여 태국 국경지대 특히 캄보디아와 라오스 쪽에 카지노들이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은 과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던 마약재배 사업이 주력인 지역이었는데 이를 뿌리 뽑는 대신 돈벌이와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카지노 단지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카지노나 해로운 건 뭐 별반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말이죠. 캄보디아의 경우 중국인 카지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서 관련 범죄와 불법 행위 때문에 골머리를 겪고 있는데, 특히 바닷가 휴양지였던 시아누크빌에는 소규모의 카지노가 110개 이상이나 건설되어 또 하나의 차이나타운이 생겨났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중국 자본과 합작해서 카지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많은 만큼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다낭의 카지노가 한국인들에게도 좀 알려진 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서울, 인천, 부산, 제주도 등에 17개의 카지노가 있고, 이 중에 파라다이스 그룹의 워커힐 카지노는 외화벌이용 카지노로 가장 유명하죠. 물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천 영종도에는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2018년 카지노를 합법화한 이후 2025년 개장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준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 정서와 정치인의 카지노 스캔들 등으로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카지노가 주요 목적이었던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탈할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강원랜드를 가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국내 고객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는데, 그나마 다행히 준비할 시간을 번 셈이죠. 우리에게는 유명 연예인들의 해외여정 도박으로 알려져 있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마카오, 싱가포르 다음으로 큰 카지노 시장인데 2016년 기준 1,470억 페소, 하나로는 약 3.3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였었죠. 그래서인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처럼 테이블 게임보다 슬롯 머신의 매출이 더 크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큰손들인 VIP를 통한 수익은 검은 돈이기 때문에 매출에 잡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상상해봅니다. 필리핀의 카지노 사업이 급부상한 데에는 중국인 VIP를 합법적으로 모객하고 관리하는 에이전시인 정키 사업자들을 적극 유치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의 카지노에서는 마카오보다 높은 커미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카지노 세금이 마카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카지노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카지노 산업의 수익 구조는 롤링이란 용어로 이해할 수 있는데, 롤링의 사전적인 의미는 규칙적으로 무엇인가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지노에서의 롤링 역시 게임에서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합계된 총 금액이 롤링 금액이고, 이 롤링 금액을 기준으로 커미션이 산정됩니다. 중개인의 입장에서는 고객이 얼마나 큰 돈을 따고 있느냐 보다 이기고 지고를 반복해서 가능한 오래 게임을 하는 것이 관심사죠. 보통 롤링 금액은 실제 게임 비용의 10배에서 15배 정도라고 하는데, 1,000만 원으로 도박을 하면 롤링액은 약 1억이 되고, 여기서 1.5% 커미션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에이전트는 150만 원을 버는 거네요. 이 돈으로 VIP 고객들에게 무료 숙박,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공짜는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폐가망신하는 한국인이 유독 많은 이유는 일부 중개인들이 카지노와 계약 시 롤링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 형식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50% 쉐어로 계약을 하면 고객이 1,000만 원을 잃었을 때 중개인과 카지노가 각각 500만 원씩 나눠 가지는 거죠. 때문에 고객이 돈을 따고 있으면 흐름을 깨기 위해 말도 걸고 이런저런 방해를 한다는 썰도 있습니다. 결국 안 하는 게 정답이네요. 코로나로 관광객이 없다 보니 카지노 산업도 거의 폭망 수준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큰 카지노 중 하나인 솔레오 카지노, 시티 오브 드림, 리조트월드 마닐라, 그리고 연예인 신무시의 원정 도박으로 유명해진 세부의 워터프론트 카지노까지 모두 필리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차트는 볼 것도 없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곧 코로나가 종식되면 많은 관광객으로 카지노가 다시 호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셨다가 잠시 관광 차원에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환수율은 영어로는 리턴 투 플레이어라고 불리는데, 이 수치는 베팅한 금액과 당첨금의 비율을 축적한 통계입니다. 이것은 돈을 딸 수 있는 확률하고는 다른 의미인데, 슬롯 머신의 예와 같이 환수율이 80%라고 하면 10,000원 넣으면 2,000원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고객의 기대 수익과 비슷한데, 단기적인 편차 때문에 일부 고객들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10,000원을 넣으면 최소한 10,000원을 돌려받아야 본전인데, 애시당초 기대 수익 자체가 10,000원 넣으면 8,000원이므로 마이너스죠. 결국 하면 할수록 원금에서 멀어지고 계속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더해지는 겁니다. 괜히 카지노가 돈을 긁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욕심의 눈이 멀어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지 맙시다. 그래도 돈을 좀 따보고 싶다면 카지노를 상대로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텍사스 홀덤같이 플레이어끼리 대결하는 게임을 고르는 게 유일한 방법이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연예인이나 프로게이머들이 도박이 아니라 스포츠라고 주장하며 포커 플레이어 등으로 전향하는 경우가 이해가 됩니다. 플레이어들끼리의 대결이라면 승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돈을 잃지 않고 카지노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게임을 적게 하는 것이 덜 잃는 방법일 뿐입니다. 마카오에서 더 이상 예전만큼 도박을 못하게 된 중국인들이 한국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원정을 떠날지, 아니면 규제가 느슨한 동남아시아로 향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